성관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성관계로 생기는 게 맞으니까 이제 그거 나한테 이거 줬는데 찾고 싶단 말이에요. 아니 나 너무 억울해. 이거 괜히 나만 생겨가지고 괜히 막 겁나잖아요. 처음에 이거 들으면. 그때부터 관계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의미가 없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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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하는 HPV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네, 저는 알아요. 들어보신 적은 한 번씩 있을 건데 한국말로 하면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고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하는 파필로마는 요게 이제 유두종이라는 얘기예요. 보통 요 바이러스에 대해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할 때 한 번씩 권유를 받으셨을 건데 주로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아마 20세 이상부터는 2년에 한 번씩 문자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 다 해보셨죠? 네, 오래 해야 돼요. 전 했어요. 맞아요. 정기검진을 잘 하시면 되는데 혹시 결과를 들었을 때 가장 흔하게 오는 경우가 세포 검사 중에서는 리액티브 셀룰러 체인지라고 하는 세포가 뭔가에 반응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검사 결과를 듣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혹시 염증성 소견이 있거나 뭔가 증상이 있으시면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검사 두 가지가 STD라고 하는 염증의 균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와 HPV라고 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권고드리게 돼요. 검사를 했을 때 사실 이것까지 다 괜찮으면 암이 아니라는 세포기 때문에 경부가 염증이 있어서 생길 수 있는 거라서 정기검진 내가 또 잘하면 괜찮겠네? 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의 고위험군이 나오게 되면 현재는 암이 아니더라도 이 세포가 반응을 하면서 암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성병인 거예요? 이게 가장 사실 궁금해하는 건데 바이러스가 검출됐어야 하면 첫 번째 질문이 성병인가요? 라고 하거든요. 성병의 기준이 성관계로 전파되는 모든 병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라면 사실 그럴 수도 있다. HPV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궁경부 암만이 되는 게 아니라 콘딜로마라고 하는 본질은 사마귀가 이렇게 외음부에 나는 거예요. 우툴투툴하게. 이거를 우리가 흔하게 성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HPV 바이러스가 생겼는데 이게 낫다. 그러면 곤지름이 생겼으니까 이거는 성병이 맞죠? 병이니까. 근데 사실 바이러스 감염만 된 거 가지고 무조건 다 이게 되느냐?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얘를 성병이라고 하기엔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왜냐면 바이러스라서 한 80%는 한 번씩 다 감염이 되거든요? 그러면 전 인구의 80%는 난 성병에 걸렸던 거냐? 그리고 실제로는 50%는 갖고 있다고요. 전 인구의 50%는 나는 관계를 하면 안 되는 거냐? 라고 하기엔 조금 억울한 바이러스. 그럼 내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그렇죠. 바이러스를? 지금 검사를 했을 때 실제로 검출이 된다면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거고 아, 근데 네가 성관계를 안 해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성관계를 안 하신 분들은 이 자궁경부암 검사를 잘 안 할 거예요. 자궁경부암을 진행시키는 가장 흔한 바이러스가 얘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은 건 사실 성관계를 했을 때가 맞기는 해요. 드물게 성관계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접촉이 돼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실제 모체 태아 감염도 있을 수가 있고 한 번도 관계를 안 하신 분들이 목욕탕이나 화장실이나 바이러스가 생존할 정도의 짧은 타임으로 그게 만약에 접촉을 했으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생겼으면 그럼 난 물란한 거냐? 사실 성관계가 많을수록 노출이 많이 되니까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사실 한 번을 해도 생길 수는 있어서 그래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지 혹시 그 사이에 노출이 되지는 않았는지 내가 면역이 떨어지거나 하면 숨어있던 바이러스들이 검출이 될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는 거죠. 빠르게 옮는다고 했잖아요. 휴게실 같은 데 보면 여름 휴가 때 왔다 갔다 막 이렇게 여자 화장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순간 정도의 속도도 옮을 수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직접 접촉을 했을 때 가장 잘 옮는 거지 한 번 밖으로 배출되고 나면 바이러스는 그냥 소실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쉽지는 않기는 한데 그래도 좀 찝찝한 거는 사실이죠. 소독제를 좀 뿌린다던가 아니면 휴지를 좀 깔고 앉으신다던가 투명 의자하고 볼일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예요. 그러면 접촉이 안 되니까 감염률이 낮을 수 있다. 종류가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종류는 한 150가지에서 200가지가 넘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검사 결과를 했을 때 결과지를 보면 번호들이 쫙 써 있을 거고 그 번호들 중에 한쪽은 고위험군, 하이리스크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을 거고 한쪽은 저위험군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들어왔다가 아무 증상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고위험군이라고 번호가 붙은 16번, 18번, 31번, 33번 뭐 몇 개의 번호들이 있어요. 그런 번호들은 자궁 경부 쪽에 침투를 한 다음에 세포를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6번, 11번 저위험군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암을 발생시키는 건 아닌데 세포를 이런 사마귀를 만드는 쪽으로 변형을 시키니까 6번, 11번 빼고는 내가 면역이 정말 떨어지지 않는 한은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고위험군 중에서는 16번, 18번 이 번호는 자궁경부암 환자들 한 80% 정도에서 검출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번호가 나왔다면 현재 세포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좀 주의해서 검사를 할 필요가 있고 이 번호들은 지속력이 조금 높기는 합니다. 정기검진을 1년에 한 번 하시더라도 조금 더 짧은 기간으로 공고를 드리고 더불어서 이 국가에서 하는 세포 검사 자체가 정확도가 좀 낮아요. 한 50%, 60%라고 하고 분비물이 많거나 제대로 된 데서 채취를 안 했을 경우에는 괜찮은 세포만 나오고 나쁜 세포는 검출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경고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여기다 그냥 굉장히 부드러운 브러쉬를 넣어서 채취를 하거든요. 국가검진할 때는 요거보다 또 작은 브러쉬를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세포가 검출이 100% 되지는 않으니까 실제로 내가 채취한 세포 몇 개는 정상 세포인데 안 좋은 세포들은 검출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검사상에서는 괜찮은 세포만 나오고 얘가 숨어있을 수도 있으니 바이러스가 있을 때는 세포 검사를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해보는 게 좋고 사진상에서 깨끗하게 보여야 되는데 병변이 좀 이상하게 찌글찌글하게 보이거나 출혈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염증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내가 암이랑 연관이 있는 건지를 판단하기 위한 확대 촬영 검사라는 것도 있어요. 자궁경부암 검사를 2년에 한 번 국가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는 HPV가 자궁경부암의 예후를 예측하는 데 훨씬 더 좋은 검사이기 때문에 표준 검사를 이 HPV로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검사들은 잘 챙기시고 경부가 조금 안 좋거나 염증이 좀 있거나 했을 때는 HPV 검사와 서비코그래피라고 하는 확대 촬영 검사를 같이 해보면 훨씬 더 안심할 수 있겠죠. 산부인과 가면 워낙 데스크에 흔하게 있는 모형일 거예요. 여기 이제 경부 질 입구고 이쪽이 경부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말랑말랑해요. 검사할 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질경 넣을 때 힘만 빼시면 돼요. 이제 들어가서 여기를 뺑글 돌립니다. 오형부에 상처가 있거나 내가 특별히 위축이 심하게 되거나 그러면 브러쉬 자체가 닿는 것만 조금 불편하면 돼요. 다만 이제 경부가 안 좋을 때는 검사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조금 출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쌀부터 몇 살까지 끊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해주는 거는 만 20세가 되면 이제 무료로 이 세포 검진을 해줘요. 그때부터 이제 검사를 꾸준히 잘 해주시면 되고 바이러스가 있거나 했을 때는 6개월에 한 번, 세포가 이상하면은 뭐 3개월, 6개월 혹은 요다음 검사가 사실은 이게 안 좋을 때 보는 조직 검사거든요. 결과에 따라서 이제 내가 언제 검사를 하면 좋을지를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가장 많이 묻는 게 성관계가 없는데 검사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묻거든요. 성관계가 없는데 검사를 미뤄도 되는 이유는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가장 높은 경로가 성관계로 인한 접촉이잖아요. 접촉의 가능성이 낮으니까 굳이 높지 않은 확률을 가지고 검사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다음 성관계를 할 때까지 미룰 수가 있습니다. 비혼이거나 관계가 없으신 분들이 이제 한 40대쯤 됐는데 나 자궁경부암 검사를 해야 되나요? 사실 옛날에는 관계 없으면 이거 아예 산부인과에서 못해. 검사하지 마세요 이랬어요. 이게 약간 문화적인 것 때문에 질을 통해서 질경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의사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운 거죠. 이게 인유두종 바이러스로 오는 자궁경부암이 가장 흔한 형태이기는 해요. 근데 경부의 세포가 변형될 때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와 연관이 없는 자궁경부암도 있고요. 경부암 종류가 다르거든요. 관계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가 우연히 운 나쁘게 나에게 노출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바이러스를 계속 가지고 있었을 때 2년 내에 90% 정도는 자연은 소멸된다고 봐요. 근데 운 나쁘게 이제 걔네들이 자극을 하거나 내가 좀 면역이 떨어졌다. 그럴 경우에 세포의 변형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세포를 직접 채취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한 40대 중후반 넘었는데 검사를 하셔서 안 좋은 케이스로 치료를 받으신 분들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것쯤 되면 한번 검사를 괜찮으니까 전화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HPV 걸리면 증상을 느낄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완전 이상해요. 1, 2주 지나서 계속 이상하니까 한번 해보니까 또다시 바이러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이에 그럼 내가 바이러스가 없었냐? 검사상에서 안 나왔을 뿐이지 이미 감염이 됐을 수도 있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바이러스의 특성이 그렇다고 보면 돼요. 고통이나 그런 게 없나요? 몰라요. 뭐가 만져지지 막 그렇게 아프지가 않아요. 아무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 관계했을 때 염증 때문에 살짝 출혈이 있거나 분비물이 있었는데 그 정도지 평소에 우리는 생리도 하죠. 워낙 여기가 주름들이 많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잘 인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하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분비물 살짝 채취를 해서 검사실을 보내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현재 나의 바이러스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를 하시면 돼요. 잠복기가 얼마나 돼요? 사실 정확한 잠복기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성관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성관계로 생기는 게 맞으니까 이제 그가 나한테 이걸 줬는지 찾고 싶단 말이에요.
아니 나 너무 억울해. 이거 괜히 나만 생겨가지고 괜히 막 겁나잖아요. 처음에 이걸 들으면. 그때부터 관계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의미가 없다. 만약에 어제 관계를 하고 나서 오늘 검사를 했으면 남아있는 정액에서 채취가 되면 당장도 검출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관계를 했는데 내가 면역이 좋으면 바이러스 감염이 안 되거나 감염이 됐더라도 생리랑 같이 쓸려 내려가거나 하면서 헐. 검출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검사의 중요성은 현재 내가 바이러스가 활동을 하냐 안 하냐, 그리고 활동을 한다면 현재 세포가 괜찮다고 하면 다음 정기검진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바이러스가 또 계속 나오냐. 16번, 18번이 나왔는데 세포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뒤에 다시 봅시다 해서 6개월 뒤에 검사를 했더니 얘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세포가 변형이 될 거 아니에요. 세포가 변형됐을 때 CIN 1, 2, 3 이렇게 1, 2, 3단계 이런 거 들을 거거든요. 암 전 단계. 발견을 일찍 해서 암으로 안 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남자 몸에 HPV가 있잖아요. 암으로 발전하거나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사실 궁금해하는 건데